앞서서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 선거 결과 의석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의 실제 표수를 따져보니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받은 실제 표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역구 전체에서 받은 표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민심 반영의 왜곡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차분하고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완패는 맞지만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 여러 조간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알기 쉽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비례득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진보 5대 보수 4.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합친 이 세 개를 합친 득표율은 48.5%. 미래한국과 국민의당을 합쳤을 때 40.6%. 상당히 비슷비슷한데 지역구는 더블스코어가 낮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찍을 수 있는 표 한 장과 본인이 원하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은 표 한 장이 주어졌는데 국민의 마음은 같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마음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당과 관련해서는 양쪽 예컨대 진보 보수 정당에게 비슷비슷하게 표를 줬는데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더블스코어가 났다는 거죠. 163, 84. 그렇다면 실제 민심은 반반에 가까운데 지역구에서 민심의 왜곡 현상이 이렇게 더블스코어 가까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표가 많았기 때문인 거죠. 서울의 전체 의석수는 49석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49석 전체 의석 중에 무려 41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49석 중에서 8석밖에 못 차지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야, 서울에 90% 가까이는 다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해석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표 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305만 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39만 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 표만 보더라도 실제 민심이 결과적인 의석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민심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100표 차, 200표 차이로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 사람의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이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분배했을 때는 민주당은 27.5석, 통합당은 21.5석이 돼야 정확하게 민심이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 네. 많은 조간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사실은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분석해 놓은 건데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서 뭐 어쩌자고. 선거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된 건데 제도가 이런 건데 뭐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그 득표수 차이는 대략 한 65만 표 차이예요. 근데 의석수는 대략 80%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41석. 그리고 통합당은 8석을 가져갔는데 솔직히 저런 거는 부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는요. 부질없다. 예.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의석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물론 소수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 다수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런 분석은 한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면 보수 너희들 아주 의석수에서는 상당히 적은 의석수만 가져갔지만 너희들 그렇게 그냥 기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어쨌든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지만 견제하는 야당은 필요하니 당신들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가서 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죽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줘라.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언론의 분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습을 잘해서 어쨌든 이제 5월 31일부터 20일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어쨌든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부터 김영주 의원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실제 국민들이 찍은 표대로 서울에 49석 의석이 배분됐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은 27석 그리고 통합당은 21석을 가져가는 것이
실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의석인데 결과적인 의석은 41대 8이 됐다는 거죠. 이게 소선거구제의 어찌 보면 뭐랄까요, 한계죠? 네, 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오히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보다는 득표율 제도라든지 중대선거구제의 가능성이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그런 것을 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반성해야 될 점은 비례대표 없애자. 한때 이런 얘기를 했죠. 비례대표까지 없앴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더 크게 기울어질 뻔했죠.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뜬금없고, 또 하나는 잘 살펴보면요. 비슷비슷하게 이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기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는 한 50%, 4%, 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리더십 리스크, 차명진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의석수에 엄청난 작용을 했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막 조박 박빙이었는데 코 흔들리는 물잔에 한두 방울을 붓는 그렇습니다. 그것 그래서 때문에 저게 수도권에 41석이 30석이 되고 8석이 28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동이라든지 말하자면 송파라든지 이런 몇몇 지역 곳에서는 상당히 더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통합당,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저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대 22 의석 배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41대 8이 됐다는 거죠.